추자도 신양항 여객선 좌초 사고를 둘러싼 문제점들에 대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항만공사를 하고 여객선 운항 면허를 내주었던 해양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중국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도둑질을 하다 택시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카지노를 찾는 중국인이 급증하면서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인사행정이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원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와의 예산 갈등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감귤 혁신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MBC가 최근 연속 보도했던 추자도 신양항 여객선 좌초 사고를 둘러싼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항만공사와 운항허가, 선박 도입 과정까지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자도 신양항 안에서 배를 돌리다 암초에 걸린 레드포로. 이 배의 길이는 112m였지만 항만 규격은 90m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레드포로의 운항면허를 내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수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선박검사와 사업계획서, 면허신청서와 시험운항평가서까지 면허 발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포함됐습니다.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인허가 과정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시험 평가서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하는데 그 평가서에 적용이 맞는지 시험 영향이 있는 것부터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해경은 또 항만공사를 발주한 제주도로부터 암초를 제거했던 준설공사 일지와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여객선사에는 취향 관련 자료를, 안전관리를 맡은 한국해운조합에는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준설공사도 자료 내역하고요. 취향 진도도 관련 자료 내역 일체 주로 어제 한 거 아니에요. 해경은 항만 규격을 초과한 여객선이 어떻게 운항면허를 받았는지와 함께 항만 설계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해경은 항만 설계뿐만 아니라 운항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 카지노를 찾는 중국인이 급증하면서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중국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훔치다가 택시기사들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쇼핑백을 든 남성이 상가 건물로 들어갑니다. 마사지 업소 안을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이 열린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헐레벌떡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중국인 33살 왕모 씨가 주인이 잠든 틈을 타 핸드백에 있던 돈을 훔친 겁니다. 왕 씨는 오늘 새벽 이곳에 두 차례나 침입해 140만 원을 훔쳤습니다. 카지노 가서 돈 다 잃고 다시 또 온 거지. 처음에는 몰라고 잤는데 3시 돼서 왔을 때 그걸 이제 아는 거지. 도둑이야 이랬지. 왕 씨를 잡은 건 서귀포 시내 카지노에서 제주시의 호텔로 태워준 택시 기사였습니다. 택시비가 없다며 돈을 구해온다던 중국인이 갑자기 마사지 업소로 들어가자 수상히 여긴 겁니다. 업소에 전화를 건 택시기사는 괴한이 돈을 훔쳐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때마침 왕 씨가 뛰쳐나오자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비상등 켜고 그걸 계속 쫓아갔죠. 쫓아가다가 다른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는데 마침 우리 VIP 콜이라 갖고 무전을 해갖고 그분 도둑놈이니까 영등파출소 앞으로 가주라. 경찰은 왕 씨가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절도와 도박 범죄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도내 수협조합장 A씨가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 해당 수협조합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 자료를 분석한 뒤 조합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키는 과정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성원 교육감 시절인 지난해 상반기 제주도 교육청은 영양사 등 교육 공무직 140명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서류 심사 평가 항목에 없었던 자기소개서에 갑자기 40점이 배점됐고 결국 합격자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면접 시험에도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라는 정부의 권고와 달리 간부 공무원 3명만 참여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도 부적절한 인사는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서기관 자리가 비었는데도 승진 인사는 지난 3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특정인이 승진 대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교감과 교장을 거치지 않은 평교사도 장학관이 될 수 있게 규정을 바꾼 뒤 실제로 3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23명에게 경고나 주의, 55건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그동안의 그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법 위반은 없었다, 적법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조금 주의 정도, 촉구 정도의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일부 폐교가 이동식 캠핑카 사업에 이용되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등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 의장의 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직원 추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만큼 의장의 추천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효과가 있고 공문서에 의한 인사협의로 투명한 인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도 의장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민들이 반발하는 감귤 혁신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도 기자협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처음부터 협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 지사는 도민사회와의 협치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도의회와 예산 갈등에서는 물러설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건전한 견제와 협조 관계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예산을 둘러싼 낡은 관행이 갈등과 충돌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 지사는 임기 내 지역 내 총생산 25조 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사실상 어렵지만 취임 2년 차에는 경제정책을 구체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업은 곧 폐업으로 이어지고 약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번 도정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이 문제를 고민한 흔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고용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일자리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현재 다듬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해상 풍력을 확대하고 제주에너지공사 중심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 보조금을 폐지하는 문제는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시장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꾸 행정에서 자꾸 감귤 혁신 정책 뭐하러 하느냐, 우리한테 맡겨라 라고 한다면 저희를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만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감귤 값이 떨어지든 말든 도청마당에 와서 머리 깎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약속한다면 저희를 손 떼겠습니다.
이 밖에도 숙박 위주의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제한은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에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도의회는 7월 정례회에서 관련 상임위원장 4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11명 이내로 구성돼 1년간 활동하며 중산간 난개발과 중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 실태를 점검하고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도 검토하게 됩니다. 외국 자본 유치의 기준을 투자 규모에서 신규 수요 창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희연 제주도 의원은 오늘 제주 언론인클럽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투자 유치 업종도 금지와 제한, 장려로 세분화한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외자 유치에 대한 도민 불신은 도정 불신에서 비롯됐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개발 사업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제주를 다녀간 141번째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던 모니터링 대상자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남아있던 59명이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아 모니터링 조치를 해제했고 141번째 환자를 통한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모니터링에 협조한 179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보냈고 추가 의심 신고자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적의 케이블 TV를 송출하는 KCTV 제주방송이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7월과 8월분 방송과 통신 수수료를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